오랜만에 유튜브 강의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나라도 어지럽고 선거철이고 이래서 북두 시민혁명군은 어병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관군보다 훈련되고 교육된 사람보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나라를 사랑하고 자유한국을 지켜야 한다는 의무감으로 여러분에게 강의를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이재명이 자신의 죄를 없애버리려고 그 검사들이 자신의 죄를 조작했다는 그런 주장을 하면서 약 한 보름간 정도의 국정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그 국정조사에서 수사가 조작된 것이 아니라 국정조사 그 자체가 조작된 것입니다. 가장 간단한 예로 서영교라는 그 목소리가 생긴 건 그 저팔계만큼이나 알아듣지도 못하는 꿀꿀거리는 목소리로 고함을 질러대면서 자신에게 유리한 정인의 말은 곱씹고 여러 번 되풀이하고 자기들에게 불리한 정언은 위정이라는 단서를 붙이면서 끊임없이 국민들을 가스라이팅했습니다. 가장 비근한 애가 이 호남이 필리핀에 왔느냐 안 왔느냐 이걸로 가지고 국정원장까지 정인으로 나와서 이 호남이 오지 않았다는데 방점을 두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건의 국정조사에서 판결이 어떻게 나 있었나 하면은 이 호남이 이화영 재판에서 그 대법원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이 호남이 받아간 70억 원은 이 호남이 횡령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이재명이 방북 대가로 준 돈에서 빠졌다고 이미 그 사건은 이 사건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 호남이 70만 불을 받아갔다는 것은 그 지금 이재명의 대북 송금의 죄에서 빠져나온 겁니다. 왜? 북한으로 넘어간 게 아니고 이 호남이 횡령해서 중간에서 도박을 했든지 여자질을 했든지 이 호남이 횡령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재명의 재과에는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호남이 거기에 왔든지 안 왔든지 이미 700만 불에 700만 달러의 돈이 북한으로 갔다고 판결이 난 겁니다. 그런데 70만 불은 이 사건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데 이 호남이 있었는데 없었는데 어떻게 돈이 북한으로 넘어가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미 북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로서 북한에 돈이 넘어갔다라는 것은 이미 밝혀진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호남이 필리핀에 와서 돈을 받아갔느냐 받아가지 않느냐는 이번 대북 송금 사건과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국정원장이라는 놈이 그 판결문도 읽어보지 않았는지 거기 나와서 이 호남이 필리핀이었고 제3국에 있었다는 자신들의 정보가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 사건은 이 호남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사건을 쥐고 있는 그 주요한 정인들이 그 사건하고도 상관이 없는 사기전가 팔범인 KH그룹 부회장 조경식이라는 놈을 불러놓고는
그 사람은 이 사건하고 아무 상관이 없이 감옥에 들어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사건이 일어날 당시에 감옥에 있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무슨 증언을 합니까? 그런 사람은 우대하고 실질적인 증언을 할 사람은 삭제를 해버리고 있다 이겁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박상용 검사는 그 정인에 앉지도 않은 거예요. 이런 어처구니 일을 해놓고 또 다수로서 권력의 힘을 이용해가지고 특검을 발의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검에 그 발의를 했기 때문에 숫자가 이미 3분의 2에 가까운 민주당으로서는 그 법 통과는 언제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한민국은 애국가에 나오듯이 하나님이 보호하는지 우리 국민들이 눈을 뜨고 이재명이 자신의 죄를 없애려고 특검으로서 자신이 임명한 특별검사가 공소를 취소시킬 수 있는 법을 발의시켜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지방선거가 앞으로 다가오자 국민들이 눈을 뜨고 이재명에 대해서 저항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자 이재명은 이 지방선거의 위기를 극복하고 또 다른 꼼수를 부리기 위해서 그 특검의 절차 혹은 여러 가지의 순서를 국민의 뜻을 물어서 하겠다라는 이런 주장을 하면서 국민의 뜻을 물어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건 이재명의 꼼수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특검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리하니까 지금 현재 선거 후에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재명은 이런 모든 일에 대해서 국민들은 믿지 않습니다. 이재명은 그 언어와 행동이 가볍고 아무런 책임 없이 시불거리고 행동합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백혜룡 경정 사건 아닙니까? 백혜룡 경찰, 그 경찰을 검사의 직위로 올려서 경정이라고 승진을 해가지고 동부경찰청으로 특별수사본부를 만들 수 있게끔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그 인사조치를 한 겁니다. 이것은 정말 우스운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백혜룡 경정에게 수사 권한을 주고 임은정이라는 골수 좌파, 얼치기 좌파인 그 동부지청장을 무시하고 백혜룡이 그 검찰청장과 다투면서 수사를 했지만은 아무런 결과를 내놓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이재명은 아무런 책임도 안 지고 없었던 시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왜 부당한 일이냐 하면은 행정 조직에는 절차와 그 임명권자가 있는 겁니다. 대통령이 제일 높다고 그 동사무소 그런데 그 직원을 대통령이 임명하면 그게 바로 특권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중하급 공무원에 대한 그 인사를 직접 하는 일은 굉장히 부당한 일일 뿐만 아니라 꼭 그 뭐라 그럽니까? 그 좀팽이라 그러는데 사투리로는 그릇이 아주 작은 거예요. 지금 현재도 그 무슨 텔레비전을 카메라를 켜놓고 그 국민들 보는 앞에서 그 국무위원들이라든가 여러 사람들을 불러놓고 민원을 하나하나 듣고 있는 것을 볼 때 기가 찰 일인 거예요.
그게 대통령이 할 일입니까? 그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동안에 환율은 1,500원에 넘기도 하고 지금 현재 수준으로 1,500원 수준에 있고, 외교는 엉망이고, 이재명 외국에 나가서 폼을 잡고 싶은데 불러주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래 어디로 갑니까? 필리핀, 베트남, 싱가포르, 동남아시아를 돌아다니면서 폼을 잡고 있는 거예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심각한 일이 있는 겁니다. 뭐냐 하면은 국민들은 이제 이재명의 말을 믿으려 하지 않고 이재명의 말을 한쪽 귀로 흘러버립니다. 박근혜를 좋아한다 했는데 진짜로 좋아하는 줄 알더라고 하는 보통 사람도 하지 않는 말뒤집기라든가 헛소리를 그냥 나오는 대로 시불거립니다.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하면은 지금 이 시기에 특별검사법을 의결을 해서 특검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이재명을 끌어내리고 처단해야 한다고 북두시민혁명군은 주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재명의 처단만으로는 이 국정이 바로 설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해서 일벌백계의 의미로 군대 말로 시범 케이스로서 주변의 간신배들도 약 한 2,000명 정도를 처단해야 한다고 북두시민혁명군은 강력하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런 이 과정을 통해서 국가와 정부의 기강을 바로 세우는 일이 우선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북두시민혁명군이 지금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치학 원론에 권력은 어떻게 무너지는가라는 이 순서 혹은 절차 같은 걸 설명해 놓은 부분이 있어요. 아주 젊은 시절에 읽었던 정치학 원론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 조금은 어설프게 주장할 수밖에 없어요. 이 부당한 권력, 독재 권력 혹은 국민을 무시하는 권력이 무슨 일을 저지르면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가볍게 의사를 표시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혹은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면은 독재 권력이라든가 이런 무식한 지도자는 무시해버려요. 그러면은 국민들이 아주 강력하게 주장하게 될 것입니다. 왜? 민주주의는 민이 주인이니까. 그러면은 이 무식한 독재자들은 힘을 믿고 탄압을 하거나 압력을 넣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탄압에 저항해서 국민들은 더 강력하게 저항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되면은 이 권력은 국민들이 자꾸 강력하게 저항을 하니까 회유를 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특검을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순서와 절차로서 숙고해서 정하도록 하라, 국민의 의사를 조금 받들자, 뭐 이런 말을 붙이는 거는 바로 지금 회유 단계에 있다 이겁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슬기로운 집단입니까? 그런데 회유에 속지 않고 더 세게 밀고 들어가면 권력은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재명은 항복선언을 해야 된다. 이것이 북두시민혁명군의 주장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재명의 항복과 동시에 이재명을 처단하고 그의 간신배 약 한 1,000명에서 2,000명 정도를 처단해야만이 이 나라가 앞으로 역사를 바르게 세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간신배에는 자유우파 세력인
세력 속에 숨어 있는 권력에 아부하고 끌어무고 있던 간첩 같은 자유우파 세력도 약 한 200명 정도 속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국 사회가 낮에는 야당하고 밤에는 여당하고 이런 배신자 집단, 그러면서 이재명에게 간신짓을 하는 세력들을 일벌백계로 처단해내는 설기를 보여야 한다. 결단을 보여야 한다. 이것이 오늘 북두 시민혁명군이 주장하고 싶은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지방선거는 이재명 정부에 대한 정권 심판이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스스로 재판하려는 이재명에 대한 국민의 저항이다라는 것을 완벽하게 보여야 한다. 이것이 북두 시민혁명군의 주장입니다. 박상용 검사가 정언을 거부하면서 예언을 했던 특검을 통한 공소권 취소를 하지 않겠다는 말만 하면 나는 지금도 정언을 하겠다. 지금 현재 정언을 하려고 했는데 아침에 누군가가 나에게 제보를 하기를 당신이 입을 열면은 당신의 그 발언을 꼬투리 삼아서 위정이라고 몰아붙이고 그 위정을 통해서 공소 취소를 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특검을 통해서 이 이재명의 공소권을 취소시킬 것이니 당신은 이번 국정조사에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이 좋겠다라는 제보를 듣고 정언에 대한 선서를 하지 않겠다고 하고 정언을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박상용 검사가 예언을 한 것과 똑같은 절차를 밟고 지금 이재명이 특검 실시를 위한 발의를 했는데 이 박상용 검사의 이야기를 들은 국민들이 깨어나서 지금 이재명에게 저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저항은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끝장을 봐야 되는 겁니다. 회유한다고 꼼수를 부린다고 국민들이 쏘고면은 우리 국민들은 무능한 국민이 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선거에서 완벽하게 이재명에 대한 정권 심판을 표시하고 대다수의 국민들은 더 처절하게 죽음을 무릅쓰고 저항하고 투쟁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